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레터 배우러 와 제44호를 영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권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가족과는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네, 삶과 배움, 배움과 삶에 얽힌 다양한 얘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이 중요하죠. 제 친구 중에 빌 리드라고 다양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한 교육도 하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기업들이 유럽에 나가서 일할 때 유럽 사람과 부딪히는 문제를 도와주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가끔 저한테 질문을 보내와요. 좀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런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하고 어떤 노력을 해요?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하면은 시간을 거의 못 보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중요한 가족과 시간을 그렇게 안 보내냐, 못 보내냐?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얘기 들어보면 뭐 기러기 아빠 뭐 이래가지고 몇 년 동안 못 보고 산다.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죠? 왜 우리는 가족과 시간을 안 보내죠? 가족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자료가 전에 발표된 적이 있죠. 예. OECD 조사 결과인데요. 2015년에 발표됐습니다. OECD에서 미취학 아동 7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얼마나 시간을 보냈냐, 얼마나 대화를 하느냐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OECD 국가 전체 평균이 151분이었어요. 하루 평균 151분. 근데 한국은 얼마였냐? 불과 48분.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OECD 최저를 기록했죠. 아빠의 경우는 다른 나라도 적습니다. 다른 나라 OECD 평균 47분이는데 우리는 6분에 불과하죠. 6분이면 뭘 할 수 있죠? 인사 한마디? 그 6분조차도 아빠들이 뭘 잘못했다고 나무래기나 어떤 훈계를 하거나 이러면 그건 꽝이죠. 제로나 마찬가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예. 2015년이니까 뭐 옛날 얘기 아니냐. 2018년부터 뭐 주 52시간 이제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해서 달라지지 않겠냐 뭐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2018년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했는데 이때는 이제 초등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부모와의 대화 시간은 불과 13분. 부모와의 대화 시간은 불과 13분. 네. 그 뒤에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마멘톡이라는 초중학교 학부형 모임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때는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당신네들의 자녀와 얼마나 대화를 하냐. 그러니까 1시간 미만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66%. 예, 66%. 30분 이하도 뭐 엄청 많고요. 뭐 다행이라고 할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긴 했습니다. 홍익대학교 유현중 교수님이 뭐 학습관에서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155% 그러니까 5.5%가 뭐 증가됐다.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건축가 입장에서는 집이 커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자녀와의 시간이 좀 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런 좋은 뭐 징조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자녀의 대화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우리의 그 굳어진 그런 생활 패턴, 잘못된 생활 패턴이 있다면 그건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의 대화가 정말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그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제가 요약을 해보면 결국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고 많은 시간을 갖게 되면은 심리적인 유대감을 갖게 되고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생기죠. 그리고 자존감이 생깁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사랑받을 존재다.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나아가서 문제 해결력, 생각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다양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 그럽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회복 탄력성인데요. 회복 탄력성은 어려움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생활이 복잡해지고 변화가 많고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때 지혜롭게 안정적으로 그걸 극복하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한데, 어려움이 겪었다고 하더라도 좌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능력이 회복 탄력성인데, 자녀의 대화는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인다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두루뭉실 말만 하면 여러분이 못 믿을 것 같아서 제가 교수니까 연구 자료를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되죠. Frontier in Psychology라는 심리학술지에서 바로 최근에 2021년 5월 10일 날 발표된 논문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이죠. 청소년이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그 다음에 Early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이니까요. 초기 청소년 우울 증상,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청소년들이 이것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부모와의 대화와 청소년 우울감의 관계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 연구더라고요. 뭐 대규모 연구였어요. 중국 사람들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중학생 11,455명, 1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평균 나이는 14세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한 것입니다. 남학생, 여학생 다 했고요. 자, 부모 자식 간의 대화와 청소년 우울감의 관계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복잡한 통계 분석 테이블이 있습니다. 좀 잠깐 보고는 가야죠. 여기 있는 B 값이 중요합니다. B라고 크게 써 있는 글자가 있죠.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B값을 보시면 B값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울증이 떨어지는 것이니까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있네요. 여러 가지 요인을 한꺼번에 분석을 해봤어요. 학교의 순위, 좋은 학교 학생들이 조금 마이너스가 있군요. 그리고 학교의 위치, 도심 학교냐, 외곽 학교냐. 외곽 학교가 우울증이 좀 적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일리 있는 얘기 같습니다. 부모의 그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증은 적다, 이렇게 돼 있고요. 부모의 교육도 특히 엄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증은 좀 낮아진다. 학년을 보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우울증은 많이 높아진다. 남학생, 여학생 비교할 때 여학생이 좀 높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부모 자식 간 소통 시간을 보면, 소통의 많고 적음을 보면, 소통이 많을수록 우울증은 떨어진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파란 색을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와 있고, 그레이드는 플러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년이 높아질수록 우울감은 높아진다. 요약을 다시 해보면 고학년일수록 우울감은 높아지고 여학생일수록 좀 우울감이 많고, 그 다음에 부모와의 대화가 많을수록 우울감은 떨어지는데, 부모의 대화가 많은 경우 여학생들이 더 떨어지고 고학년에서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고학년 자녀를 두었거나 여학생 자녀를 두었으면 특히 더 신경을 써서 대화를 하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화가 중요하다. 대화 시간을 많이 보내라. 이게 이제 이번의 메시지입니다. 자, 다음번에는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이 또 중요해요. 그 얘기는 다음번에 이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조용호 관장의 좌우지간 어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이비 뉴스에서 자녀교육 저널이죠. 나온 얘기인데요.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빠가 벌어다 주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 돈으로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빠의 착각일 뿐이다. 아이들은 아빠가 벌어온 돈만큼이나 아이들은 아빠가 벌어온 돈만큼이나 아빠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아빠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에게 내어주는 아빠의 시간이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빠들은 아이들과 놀아준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금방 지친다. 아빠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논다고 생각해야 한다. 아주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동기 교수가 자신의 책 아빠 10분 대화에서 쓴 얘기입니다. 놀아주는 것이 아니고 놀아라. 놀아주다 보면은 아빠는 옆에서 관찰만 하거나 또 잔소리를 해요. 놀아주는 거죠. 근데 같이 놀아야 돼요.
같이 뒹굴고 뭐 그런 얘기죠. 하여튼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그건 다음에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의 이 유튜브 정말 유익하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벌써 이제 44호나 됐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주제들이 참 많은데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또 그 외국어 공부를 해야 된다. 또 택시 회사에서 친절을 배우는 병원 얘기 어딜까요? 한번 보시고 또 유현정 교수 강의 소개 자료도 있네요. 또 연세 창업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수원시 평생학습관, 뭐 글로벌 평생학습관 이렇게 길게 쳐도 되고 짧게 쳐도 되고 들어가 보시면 정말 유익한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습관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물론 수강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정기 구독 신청 안 하셨으면 정기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호에서 뵙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네.